좋은 아침입니다. 5월 28일 오늘의 이슈 한보연이 전합니다. 자, 좋은 기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쌍방과실에 대한 문제가 늘 있었었죠. 그리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관행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T와 중앙대병원이 손을 잡고 키오스크라고 해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앞으로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쪽의 전제로 해서 시장을 좀 내다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사, 그리고 올 코스피 상승분 다 반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어제 종가 기준으로 0.2% 지수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 올랐던 그 상승분을 반납해서 많은 분들이 코스피를 떠나고 있는데 지금이 바닥 아니냐, 지금이 되레 투자의 적기다라는 그런 내용. 유가는 늘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투자를 말씀드렸고 레버리지 투자는 인버스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유가가 떨어지면서 DLS, 원유 DLS가 중각받고 있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계좌, 과거에는 10억이었는데 5억 기준으로 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거. 이 기사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사 손해보험 내일부터 차보험료 인상한다. 예, 올해 1월에 인상했고요. 이번에 두 차례 인상이고 한 해 두 번 인상하는 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인상분은 다 말씀드렸듯이 정년 연장과 시세 하락 손해 부분의 확대입니다. 결국은 정년이 연장되고 시세 하락 부분이 확대되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원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에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요, B 차량이 A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시 들어오는 길에 A 차량과 B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늘 무슨 얘기 하죠? A 차량 너도 운행을 했고 너도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데 사고가 났다. 그래서 8대2의 과실 비율로 A 차량이 억울하게 20% 과실 비율을 받았던 것이 관행인데 이것이 100%로 B 차량의 과실로 이제 결정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 같은 경우 A 차량은 좌회전, 직진 둘 다 되고요. B 차량은 직진만 되는 차선에 있는데 B 차량이 직진하는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 차량과 사고 나는 경우죠. 기존에는 뭐 중앙선을 얼마나 침범했냐, 어디를 부닥쳤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 없이 여하튼 A 차량에도 과실 비율이 주어질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B 차량이 100% 과실을 받게 됩니다. 물론 뭐 A 차량이 사고 난 지점이나 이런 거가 뭐 침범해서 이런 경우는 안 되겠지만 무튼 B 차량이 같이 직진 차선에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B 차량에 과실이 100% 주어진다는 내용이고요.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는 진입하는 차량이 80% 과실을 물게 된다라고 또 이번에 제도가 바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자동차 보험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이런 거죠. 뭐 아주 진짜 뭐 충돌을 했지만 아주 경미해서 차에 기스조차 거의 나지 않은, 뭐 기스가 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들어눕고 보험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청구하는 그런 사례, 이런 관행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없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본인이 충격을 받고 아프거나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러한 관행이 가장 큰 문제고요. 뭐 일본과 한국의 이제 자동차 사고 시 입원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자동차 사고에서 내가 이제 당하게 되면 이걸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문제점들, 심보들이 좀 해결이 돼야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덜 오를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좋은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보험하면 이제 메트라이프의 달러 중심 보험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나는데 하나생명에서 달러형 변액 보험이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눈에 떠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 청구 KT랑 중앙대병원이 중앙대병원에 18개의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은 병원비를 결제하게 되면 실손보험 청구할 거냐고 뜨고요. 그 KB 손해보험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은 아무런 이제 어떤 서류 준비 없이 바로 청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의 계약 정보랑 병원의 그 병원비 정보들, 그리고 뭐 다양한 입퇴원 기록이라든가 외래 정보 기록들이 청구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보험금 청구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죠. 뭐 소액이라서 불편해서 번거로워서, 또 청구하다가 뭐 서류 부족하다고 해서 이 기사에서 보면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서류를 띠러 오는 경우, 뭐 물론 그 보험금의 그 비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무튼 이러한 많은 불편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많은 불편들이 굉장히 간편하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물론 우리가 지금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또는 팩스로 우편으로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구할 때는 서류들이 많이 준비돼야 되고, 서류들이 누락됐을 때 많은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이 굉장히 감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보안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왔는데, 보안 문제도 IP를 숨겨서 해결했다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중앙대 병원의 KB 손해보험 실손 청구만 제공하고 있지만 병원도 확대되고 보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한테는 좋은 내용으로 다가갈 거고요. 물론 보험금 청구에서 이제 면책되는 경우, 뭐 그러한 피해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대처할 수 있게 보험설계사분들이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기사도 보게 되면은, 뭐 오늘은 국제경제 이슈나 국내 경제 이슈 다루지 않았는데, 뭐 트럼프가 그 아베 이제 일본에 방문해서 뭐 스모 경기하고 뭐 선물 주고 받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 화해의 뭐 죽이기 이런 데 동참하고,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실려져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세계 경제 가장 큰 화두는 미중 무역 전쟁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죠. 결국은 둘이 싸우면 무역 시장이 악화될 것이고, 악화되게 되면은 뻔하죠. 경제가 불안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외환시장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시장 경제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니까 뭐 다양한 투자 지표들이 어지럽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투자에 대한 두려움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미국 경제 0.1% GDP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튼 결과적으로 둘이 싸우게 되면 결국은 서로 피 터지는 싸움이 될 거란 얘기죠. 서로에게 둘 다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뭐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미국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다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들의 최종착지는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싸움은 협상 타결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협상 타결을 전제로 투자 지표를 좀 보고 우리가 시장을 재테크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달러대에 유가가 다시 이제 약간 이제 떨어졌습니다. 뭐 지난번에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그 어떠한 강력한 뭐 무기력을 바탕으로, 또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들어냈었죠. 그것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결국은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최근에 뭐 인버스 투자죠. 결국은 인버스 투자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배팅하는 거, 레버리지 투자는 올라가는데 배팅하는 건데 인버스 투자가 좋은 성과를 거둬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것은 DLS, 이건 ELS랑 이제 비슷한 구조죠. 낙인 구간이 있고 어느 정도 이 포션을 지키게 되면은 뭐 6개월 단위로 자산을 평가해 수익을 주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 정도의 들어가게 되면 DLS 투자를 하게 되면 녹인 베리어라고 해서 원금 손실 구간이 있는데 이게 50% 수준이거든요. 이 50% 수준이 뭐냐면 지금 원유 가격으로 보자라면은 그 28달러, 그러니까 배럴당 28달러인 역사적 저점인 2016년 해당돼야지만 녹인 구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간까지 내려갈 확률은 매우 적기 때문에 DLS 투자에서 안정성을 굉장히 확보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28달러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원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렇게 이제 투자하기 좀 적기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44.21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조금 더 떨어지고 결국은 올해 상승분을 다 반납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10월에 13.4% 하락했고 이달에 7.2% 급락했다 하면서 결국 가장 큰 영향은 미중 무역 전쟁이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중간재 수출, 대한민국의 수출 타격,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이제 어렵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악재를 한꺼번에 반영하고 바닥을 모색하는 그 시기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투자 성향입니다. 뭐 예전에 한번 언급했었는데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바이 아메리카 IM이라고 해서 워렌 버핏이 기사를 낸 거죠. 이게 언제 기사를 냈냐면 미국이 그 리먼 사태 때 이런 기사를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폭삭 망했었을 때 미국을 사라란 얘기죠. 나는 미국을 샀다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닥에 매수하라는 얘기인 것처럼 지금 코스피가 엄청나게 빠져서 올해 상승분을 다 반납했지만 앞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PBR이 0.8배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내년엔 19.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지만 내년에 좀 좋아질 것이다. 회복 기대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진정되게 되면 외국인 수급,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뭐 주식시장에 뭐 4대 뭐 상장 기업 같은 경우 50%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고 있고 15위까지 보게 되면 40%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자금이 시장에서 들어올 때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러한 걸 좀 진정이 되면 수급 개선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되면 지금이 싼 가격에 살 때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5월도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보험보장연구소의 고정소장이었습니다.